네, 디지털 교과서는 그 다운로드를 받는 뷰어 형식의 디지털 교과서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인터넷을 사이트를 들어가서 쓰는 웹 디지털 교과서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둘 다 가능은 하지만 웹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를 쓰던 학생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다운로드를 받고 또 그 안에서 교과서를 다운받고 이런 데 조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 디지털 교과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가장 이제 쉽게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적용하기가 좋은 방법일 거고요. 주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webdt, 그러니까 웹 디지털 텍스트북 줄임말이죠. webdt.edunet.net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런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까 전에 에듀넷에 회원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로그인으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한번 로그인을 해볼까요? 자, 선생님들은 여기에 지금 아무 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책들을 구독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책을 구독하려면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에 여기 교과서 다운로드로 가게 됩니다. 여러 책들이 나와 있지요. 자, 저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 4, 5, 6의 사회과학, 영어 모든 교과를 볼 수가 있는데 각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속해 있는 학년의 교과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 저작권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출판사잖아요. 저는 다른 외부 출판사의 영어 교과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에듀넷에 저희가 학교를 선택해서 인증을 받았죠. 그게 바로 이런 저작권 문제와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필요하신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독만 누르시면 됩니다. 가운데 구독 누르면 바로바로 내 서재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요것도 구독을 제가 해보는데 요걸 이제 구독한 책은 어디로 가느냐? 아까 전에 여기 오른쪽에 내 서재로 가게 되면 방금 전에 구독한 교과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근데 선생님 제가 잘못 구독했어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를 삭제하느냐? 오른쪽에 여기 점점점 메뉴 보이시죠? 얘를 누르게 되면 책 이동 삭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있죠. 그래서 나는 3학년 거 필요가 없는데 6학년 2학기도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경우에 선택하셔서 삭제 누르시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내가 필요한 책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이 메뉴를 보시면 제가 위두랑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굉장히 이렇게 잘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위두랑이에요. 요 마크가. 네.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웹 디지털 교과서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학생들은 요걸 눌러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저희처럼 데스크탑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요걸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가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네, 위두랑 화면. 그렇죠. 네네. 이렇게 위두랑으로 바로 자동 로그인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해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학습터라든지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온사이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에듀넷 기반의 사이트들은 서로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넷 회원가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6학년 과학교과서를 한번 샘플로 들어가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교과서들이 학생들이 보는 종이 교과서와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 눌러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학생들이 뭔가를 눌러보면서 이렇게 조작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시작 퀴즈와 마무리 퀴즈가 항상 매 차시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굳이 뭐 문제를 만드시지 않으셔도 이 문제들만 풀어도 학생들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메뉴는 이제 요 밑에 있는 메뉴바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 서재를 누르면 아까 전에 처음 보셨던 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6학년 과학교과서에 요 차례를 잘 쓰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차례를 누르게 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교과서 차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의 4단원 구조의 뭐 세포 이런 거를 보겠다.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이 차례에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콘텐츠 차례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게 되시면 이 안에 비디오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오디오나 이미지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지구와 달 사진책 만들기 이미지는 여기에 있다라고 바로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걸 학생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실 때 이거 먼저 살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실가명을 누르게 되면 이 교과서 안에 AR, VR 콘텐츠가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절별 별자리 관찰하는
VR 서비스를 가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네. 이건 제가 지금 시연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VR, AR은 당연히 모바일 전용 기능이기 때문에 탭이랑 그러니까 스마트 탭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이거는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 자료함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 자료함은 이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당연히 되죠. 이거는 선생님들 교실 수업하실 때도 아이들 TV에다가 이 디지털 교과서 띄워놓고 하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네. 축소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 펜 쓰기 기능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색깔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굵기도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굵어지는 거죠. 지우는 것도 당연히 지우개도 굵기를 선택할 수 있고 전체 한 번에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펜 쓰기 기능을 활용해서 요즘에는 저는 어떤 거를 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교과에 지도를 지금 5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지역을 쭉 지도를 배우면서 그 백지도 안에 펜 쓰기를 활용해서 내가 가봤던 지역들을 색칠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주도, 뭐 부산 이렇게 색칠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화면을 캡처하게 해서 이것을 위두랑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지역을 여행했던 경험담을 과제방에 입력해서 제출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을 접목해서 현재 온라인 계약이 있을 때 많은 회원가입 필요 없이 에듀넷 사이트 단 하나만을 가지고 교사도 편리하고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런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제 뭐 단면 보기, 양면 보기 이런 기능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크게, 이런 별자리는 좀 크게 보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양면 보기. 또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아주 유용해요. 요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식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쭉 나오게 됩니다. 쭉 검색하시면 이렇게 1쪽, 2쪽, 7쪽 이렇게 쭉 보실 수도 있고 교과서 내의 검색인 거죠. 네. 또 에듀넷이기 때문에 이학스토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이학스토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태양계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 태양계 이렇게 엄선된 자료들 쭉 나오게 되고 얘는 클릭하시면 바로 이학스토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식백과도 아주 유용해요. 학생들이 보통 무언가를 조사하는 과제를 냈을 경우에 보통 네이버를 많이 찾게 되죠.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네이버 지식백과를 바로 연동을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태양계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버 막 광고 뜨고 뭐 비교육적인 것들이 막 뜰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최소화해서 이 웹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로 디지털 교과서가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죠. 네네. 이렇게 이제 검색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인쇄는 당연히 인쇄, 도움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기능들을 여기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축키도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일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넘겨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저 뒤에 있는 페이지까지.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교과서의 맨 뒤에까지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쪽에 페이지를 입력하시면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30페이지 정도를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하면 바로 페이지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콘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커뮤니티, 얘는 지금 현재 버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버 문제 때문에 요거는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걸 바로 누르기를 하면 아까 처음에 내 서재에서 왜 이쪽에 왼쪽에 메뉴에서 커뮤니티로 저희가 아까 바로 이동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요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가능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주 메뉴들 뿐만 아니라 부가 메뉴들도 얘도 똑같이 또 있는데요. 위두랑처럼.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이죠. 네.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게 우리 중요한 학습 주제잖아요. 뭐가 얘를 나타났어요? 딱 드래그를 하면 요런 부가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 먼저 하이라이트 기능은 말 그대로 형광펜입니다. 총 6가지 색깔을 제공하고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노란색은 뭐 핵심 단어를 체크해라. 그다음 잘 모르겠는 분은 빨간색을 체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규칙을 학급 나름대로 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아무렇게나 지금 색깔을 일단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 형광펜은 내가 했던 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 슬라이드 보이시죠? 네.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각 색깔별로 어떤 것들을 넣어놨는지를 슬라이드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겨찾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잘 모르겠는 부분은 즐겨찾기로 그 차시는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메모 기능도 있습니다. 메모 기능은 쉽게 말하면 포스트잇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 종이 교과서에 붙였던 포스트잇을 디지털 교과서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메모할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포스트잇 붙였습니다 라는 아이콘이 뜨게 되거든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했던 메모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메모를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역시 메모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메모를 클릭하면 메모 슬라이드에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메모들을 쭉쭉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다 메모했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메모는 원래 좋았던 기능이 뭐냐면 여기 위두랑 전송이거든요. 이 위두랑 전송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게 4월 15일인가부터 안내창이 떴어요. 이게 서버 문제로 요것도 또 막혔습니다.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았던 기능인데 원래대로라면 얘를 누르게 되면 위두랑에 바로 아이들이 보냈던 메모가 바로바로 소식글로 떠요. 또는 모든 방에다가 올리게 설정을 해놓으면 모든 방에 싹 뜨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제 제출할 때 아주 간단하게 쓰기가 아주 용이했던 그런 기능인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은 지금 제한이 걸려 있고요. 네. 나중에 교실 수업하실 때에도 이 기능은 수업 내, 그러니까 교실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 녹음 기능을 많이 저는 활용을 하는데 녹음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쭉 녹음이 되고요. 내가 녹음을 다 했으면 정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위두랑으로 바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현재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녹음은 메모와 다르게 이렇게 분홍색 줄로 뜨게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했던 녹음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건 거죠. 이거는 저는 영어 교과에서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핵심, 키 익스프레션을 3번 말하기를 하고 또는 그 차시의 다이얼로그를 내가 연기를 하면서 녹음을 한 다음에 위두랑에 제출을 해라. 그걸로 제가 말하기 수행평가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앞에서는 영어가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자기 혼자 이렇게 녹음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음 기능은 영어 교과에서 특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자료 연결 기능도 있는데 얘는 선생님들께서 왜 여기서 검색이 안 되는 외부 오픈소스 자료들 가지고 오실 때 있잖아요. 유튜브 자료 중에서 선생님이 엄선하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URL을 여기다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파일을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엮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여기에 클립 모양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사전 수업 준비하실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수업 준비하실 때 바깥에 뭐 바탕화면에 폴더 누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자료 연결 기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교과서 내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복사는 뭐 간단하게 여기 제가 드래그 해 놓은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교과서는 이 정도로 제가 기능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계약 때 이거를 잘 활용하시려면 사실은 교실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광펜 같은 걸 체크를 해서 얘를 화면을 캡처해서 과제방에 제출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마무리 퀴즈를 푸른 다음에 그 마무리 퀴즈를 캡처해서 제출을 해라. 맞았다 틀렸다를 채점을 해서 캡처해서 제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온라인 수업일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